안녕하세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시각장애 부분 어떻게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장애 정의. 가장 중요한 건 시각장애 원인이죠. 결국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눈, 안구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달라진 거고, 그 질환에 따른 교육적인 조치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각장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공부하실 때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고 그냥 매년 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시각장애 판별이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각장애 아이를 판별할 때 시력 검사도 있고 시약 검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시력 검사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눈의 시력을 재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아이가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지 시력 검사를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는 시력 검사를 근거리 시력 검사라고 할 것이고, 약간은 선생님들이 칠판 보는 거리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을 원거리 시력 검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할 거고, 시각장애 공부한 이후로부터는 점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사실 점자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끊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점자는 결국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안에서 보는 게 일단 1순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안에서 일단 먼저 1순위로 기억하시고, 그 외의 것들이 없는 부분만 저희가 체크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결국은 이제 암기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행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이 있다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독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 방향정의와 이동에 해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거고요. 저시각 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시각 아동이기 때문에 시력이 어느 정도 잔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것들을 보시면 특히 시각장애 판별과 관련되어 있는 광학기구, 즉 확대경, 망원경에 관련된 배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최근까지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공학은 결국 맨과 관련된 거, 저시력 아이들에 대한 보조공학들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 시각중복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주로 농맹 학생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촉각수학, 촉독수학 등등을 같은 개념으로 해서 보긴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제가 책을 샀던 것 중에서는 시각중복이라는 타이틀은 아니지만 보조공학과 관련해서 촉독수학, 촉각수학, 이게 한 파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따 추후에 지체장애랑 같이 연결되는 강론이니까 그때 쭉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